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 보내는 종목과 섹터들 있습니다. 저희와 1시간 동안 그 시그널 잡아보는 시간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에서는요. 이무학 전문가님과 함께 간밤 미국 증시부터 국내 증시까지 시황 짚어보고요. 임상현 전문가님 모셔서는 시장 수급 주체별로 어떤 시그널 보내고 있는지 포착을 해보겠습니다. 또 저희 실시간으로 종목 고민 상담도 받고 있습니다.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번호 통해서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차트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자, 매일 11시마다 오셔서 일일이 시황 짚어주시는 우리의 일일남이죠. 이무학 전문가님부터 바로 모셔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4월 마지막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주 목금이 좀 지수가 빠지면서 약세로 돌아섰는데 오늘도 조금 약세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줄 시황평 해주실까요? 네, 오늘 한 줄 시황평은 요새 뭐 드라마들 보면 시즌제들이 많죠. 네, 그래서 오늘 한 줄 시황평은 태조 이방원 시즌2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태조 이방원 시즌2 개막인가요? 태조 이방원이라고 한다면 작년 하반기 때 이제 태양광, 뭐 조선, 2차 전지, 방산, 또 광이 뭐죠? 원자력까지 이렇게 탑5 섹터였는데 그중에서 이제 2차 전지만 살아남았잖아요. 다시 시즌2 개봉을 하는 걸까요? 글쎄요. 오늘 일단은 저도 딱히 시장을 예측해서 대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좀 대응하는 영역에서 말씀 좀 계속 드리는 전문가죠. 그런 입장에서 태조 이방원이 다시 이번 주 지난주에 간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만 오늘 시장을 딱 보니까 일단 모두가 올라갈 때는 상승하는 종목들이 잘 안 보이죠. 그죠? 근데 이제 마치 밀물과 썰물처럼 썰물이 쫙 빠져나가면 이제 좀 전복이든 조개든 소라든 이런 게 보이는 것처럼 시장에 좀 물이 빠지니까 좀 보이네요. 오늘도 태양광 그리고 조선주들 그리고 오늘 또 방산주가 대장주가 됐죠. 그죠? 방위산업주들 원전주들은 제일 약합니다. 지난 시즌1 때도 그죠? 작년 연말께 작년 가을께 올라갔었던 태종이 시장 1 때도 원전이 제일 약했는데 오늘도 제일 약하긴 합니다만 일단 태종 2방까지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원전은 그냥 이름으로 지금 구색 맞추기 식으로 들어가는 것 같고 어찌됐든 간에 네, 오늘 좀 어수선한 시장 분위기 속에서 네, 작년에 하반기 시장을 좀 주도했었던 태조 이방이 오늘 시장을 다시 한번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기울어진 운동장은 다시 균형을 좀 맞추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꽤 하락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미국 증시가 괜찮아서요. 이번 주 일단 월요일까지도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오늘 월요일까지도 상당히 좀 여러분들 주식에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시작하시는 한 주이실 것 같은데 글쎄요, 미증시가 견조하다면 국내 증시의 조정은 저는 말씀 좀 드리기를 예측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조정은 반드시 한 번은 필요했다. 건전한 말 그대로 수질 개선 시장은 자연 정화 기능이 있다. 그래서 한쪽으로 좀 과열됐었던 2차 전지 섹터들 또 종목들의 말 7배죠, 그죠? 3개월 사이 7배, 6배 올라가고 상한가가 하루에 15개씩 나오고 이런 좀 양상들, 과열 조짐들이 이런 적절한 좀 해소 과정을 통해서 좀 건전하게 오히려 시장은 이루어질 것 같고요. 미국 증시도 월요일 날은 이제 미국 증시를 좀 자세하게 살펴드리는데 이번 주도 딱히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이번 주는 특히나 이제 블랙아웃 기간 이제 5월 2일, 3일 FOMC 회의죠. FOMC 회의를 앞두고 일주일 정도는 연준 의원들이 발언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디 회의를 가든 어디 뭐 컨퍼런스를 가든 뭐 이러한 뭐 인터뷰를 하든 이런 식으로 뭐 시장에서 뭐 매파적인 발언, 뭐 긍정적인 발언 어쩌고 저쩌고 뭐 얘기를 하는데 이번 주부터는 얘기를 하지 못해요. 말 그대로 예고편 금지죠, 그죠? 그래서 뭐 제멋대로 해석하면서 변동성이 커질 수는 있으나 연준 의원 발언들은 시장에 항상 복이었잖아요. 잃을 게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막 연준 의원 발언들이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많았는데 블랙아웃 기간이 왔다. 시장은 립 서비스로 올랐던 거기 때문에 주가가 빠질 수 있죠, 그죠? 근데 아시다시피 매파적인 발언들 시장에 굉장히 좀 긍정적인 요인보다는 좀 악재적인 요인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이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은 시장이 부정적일 리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 주도 물론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지만 27일입니다. 그리고 28일 GDP 예비치랑 PCE 지표가 나오는데 뭐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 미국 증시는 이번 주도 똑같은 전략 세워드릴게요. 지난주와 마찬가지. 조금 묻어두고요. 옆으로 행보할 겁니다. 옆으로 쭉 누워갈 거고 국내 증시의 흐름이 더 다이나믹하죠, 그죠? 그래서 이 증시에 힘 쏟지 말고 국내 증시 분위기 파악에 또는 매매에 힘을 좀 써보자. 이렇게 또 한 주를 정리보다는 그죠? 한 주 계획을 플랜을 좀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를 시작하면서 이번 주 대응 전략을 좀 잡아주셨는데요. 일단은 미국 증시는 지난주와 비슷한 흐름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지수 발표가 있긴 하지만 FOMC를 앞두고 연준 인사들이 발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크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봤고, 그렇다면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건 국내 증시일 것 같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의 균형을 좀 맞춰주는 과정 속에서 태양광이라든지 조선주들 앞으로 흐름을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상승하는 종목들을 보면 어디 쪽으로 시세가 가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상승 특징주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은 상승 특징주들 하나하나씩 보면 대장주 선수 교체, 그죠? 네, 에코프로가 2차전지 대장주여서 시장 대장주였죠, 그죠? 시장을 끌어가던 에코프로가 이제 11선이 깨지면서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워낙 이 대마기 때문에 에코프로 주가는 그냥 특징주가 아니라 그냥 시장이니까요. 시장의 이 판을 뒤흔들 종목이니까 그냥 매일 좀 한 번씩 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흐름 보면 자, 일단 11선이 깨졌습니다. 자, 보통 제 11선 주도주들이 나타나는 패턴인데요. 요 이틀 일단 이렇게 이거는 깨진 거다라고 말씀 좀 드렸죠. 그래서 2차전지 주들 과열을 좀 조심하자. 결과적으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지난주 시장을 꽈당 넘어뜨리고 오늘도 주가를 계속 좀 하방 압력이 높아지는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질서 있는 조정은 괜찮아요. 오늘도 11선이 깨지니까 이제 다음 역에서 기다리죠. 21선에서 반등을 주는데 여기서 그럼 반등을 줄까요? 이 파동으로 치면 11선은 이렇게 옆으로 누워가는 파동이고 21선까지 눌리는 주가가 이제 이렇게 가는 N자 파동이거든요. 근데 주도주들은 N자가 잘 안 나와요. 말 그대로 N자까지 갔다면 에너지가 상당히 좀 소진된 말 그대로 좀 과열 시키는 기간이 상당히 좀 필요하기 때문에 에코프로의 반등, 야 이제 나도 한번 가보자 에코프로 좋은 전략 같지는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질서 있는 조정은 맞지만 대기 매수가 분명히 있죠. 못 샀던 사람들이 조정 구간에서 사는 수요는 있지만 예전의 상승을 바란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하루에 막 20%씩 가던 에코프로는 이제는 당분간 좀 보기 힘들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들고요. 눌림목 매매까지 제가 왈가불가할 수는 없지만 이장 상승은 좀 힘들어 보입니다. 요거는 좀 팩트인 것 같고요. 자, 선수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에코프로 수고했다. 좀 쉬고요. 자, 다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방산의 대장, 로템, 대장끼리 붙죠. 네, 현대 로템이 주가가 최근에 이제 와다당 올라오는 흐름들. 자, 반대죠, 그죠? 자, 보시면 에코프로는 11선이 깨지고 21선까지 밀린 반면 현대 로템은 11선을 타다가 5일선을 타고 올라가 버리죠, 그죠? 이평선이 한쪽은 11선이 21선으로 깨지고 한쪽은 11선이 5일선으로 타고 이평선 레벨 다운과 레벨 업. 이게 이제 주도주의 선수 교체가 차트성으로 나타나는 거죠.
현대로템 뭐 되는 집은 잘 되고요, 그죠? 안 되는 집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지난주에 이제 뭐 폴란드에서 또 와서 뭐 좋은 얘기들도 왔다 간 것 같고, 또 여기에 이제 1조 SRT 고속철도 수서발이거든요. 이게 이제 최종 적격자로 선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현대로템 철도잖아요. 이것도 수주를 큰 거 하나 따냈고, 그리고 방산 쪽 전차 모멘텀이 계속 살아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제가 감독이라면, 제가 만약에 제가 시장을 조무를 수 있는 감독이라면 뭐 아주 적절한 선수 교체가 아니었나. 최전방 공격수 에코프로 한 풀타임 뛰었으니까 빼주고, 그리고 최근에 좀 많이 쉬었죠, 그죠? 작년부터 한 6개월 정도 쉰 현대로템 컨디션 좋을 때 기용해주는 전략,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은 아주 좀 적절하게 돌아가지 않았나 지금 그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눌림목 에코프로 선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한다면 벤치로 지금 들어가야 되는 에코프로보다는 지금 벤치에서 나온 현대로템 매수가 오히려 좋지 않을까. 눌림목보다는 신고가 매매가 저 지금은 적절하다. 그렇게 종목 좀 어드바이스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뭐 누보가 또 상승이 좀 나옵니다. 이틀째 일단 급등이 나옵니다. 일단 뭐 아시다시피 지난주 상한가였죠. 곡물 협정 중단, 흑해 이거 갖다가 또 이 식품 뭐 이러한 그 사료 이런 종목들이 주가가 좀 급등이 좀 나왔는데, 이게 일단은 제로빨이 한번 나왔던 거기도 하고요. 제가 새로운 거 처음 보는 거는 상한가에서 한번 사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뭐 작년에 이미 나왔던 재료고 뭐 달고 다른 재료는 아니지만 일단 우리가 확인을 했잖아요. 전쟁이 터지고 뭐 어떻게 뭐 곡물 인플레가 왔어도 결국은 전쟁 이전으로 곡물 가격도 다 내려갔고, 그리고 사료주들 실적 좋아진 종목 단 한 종목도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뻥카였다는 게 이미 다 들통난 상황이기 때문에, 뻥카를 친 게 들통이 나면 더 이상의 블러핑은 우리가 속아주지 말아야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식품료 관련주들은 올라준 거에 일단은 좀 적절하게 보유 중이신 분이라면, 보유자의 영역도 아니고요. 이제는 매도의 영역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뉴로메카가 오늘 좀 급등을 좀 해주네요. 로봇 관련주들, 그리고 AI에서는 많은 AI 이렇게 로봇 뭐 이렇게 시장이 약간 좀 두서가 없어요. 테마주들 보면 오늘 아침에는 뭐 이제 이 리튬 관련해서 갑자기 이제 확 뜨고 지금 다 져버렸습니다. 하이드로 리튬 확 올라갔다 내려가 버리고, 그러니까 시장이 주도주가 없다 보니까 이제 좀 말 그대로 좀 오합지졸이 된 느낌. 테마가 딱 정렬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냥 한번 슉 쳤다 그냥 또 끝나버리고, 이런 식으로 단기 투자자들 숏 포지션들만 주가가 왔다 갔다 해주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로메카 오늘 주가가 좀 로봇에서 대장주이긴 한데 좀 로봇주들이 올라가기에는 약간 모멘텀이 좀 약합니다. 뉴로메카가 오늘 올라가 상승하는 이유는 기업 측에서 좀 밝혔어요. 로봇 시장의 선두주자로서 대기업과 협력 파트너십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 우리가 뭐 자금 유치도 받을 계획이다. 좀 순서가 바뀌었죠. 대기업이 투자를 한다고 해야 이제 중소기업들이 기대감 갖다 올라가는데, 중소기업에서 하청업체에서 나는 돈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 이런 걸로 주가가 좀 올라가네요. 약간 좀 생소하긴 하죠, 그죠? 돈을 주면 당연히 받겠죠, 그죠? 근데 나는 뭐 돈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 글쎄 뭐 김치국 줄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김치국을 마실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니, 일단 뭐 재료적인 측면에서는 약간 거꾸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승 특징주는 일단 뭐 식음료, 로봇주들 뭐 강세이긴 한데 연속성은 좀 없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방산주, 현대로템 이쪽은 괜찮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의 선수 교체를 한번 살펴보려면 그동안의 주도 선수였던 에코프로의 흐름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지만 굳이 다시 한번 매수를 하기에는 좋진 않아 보인다라는 말씀 주셨고, 오히려 지금 다음 섹터로서 한번 방산 쪽은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기대를 해보자라는 말씀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상승 시그널이 꺼지고 하락 시그널 들어오고 있는 종목들도 한번 알아볼까요?
네, 오늘 하한가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뭐 작년 하락장 포함해서 이 지수가 뭐 사이드카 발동자일 정도 아니면 오늘이 하한가 종목 수가 제일 많은 날이 아닌가,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여러분들 화면 보시면, 야, 정말 뭐 올라가는 이유도 모르겠고요. 그죠? 그리고 지금 뭐 빠진 이유도 느닷없이 빠졌기 때문에 참 도깨비 같은 종목들이 몇 개 있습니다. 작년에부터 올라왔었던 다우데이터입니다. 작년 연말부터 올랐었던 다우데이터. 그냥 이러한 종목들은 2, 3개월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한 반년 이렇게 쫙 추세로 하루에 3%씩 4%씩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는 종목들이었거든요. 다우데이터 오버천리 종목들. 대성홀딩스입니다. 대성홀딩스. 대부분 이제 좀 가스 종목들이 많아요. 다우데이터는 아니지만 다우그룹 지주사지만 뭐 대성홀딩스, 서울가스 자 보시면 주가 정말 많이 올랐죠. 오랫동안 올랐습니다. 그죠? 많이도 많이지만 장기간 오른 종목들 또 아시다시피 제일 유명했던 삼천리 자전거 아닙니다. 그죠? 삼천리 가스 업체인데요. 이런 종목들 그리고 뭐 물류 업체 그러니까 뭔가 업종이 똑같지는 않아. 2차 전지가 무너져서 다 무너진다. 아니면 뭐 가스가 날이 더우니까 이제 가스가 수요가 줄어들 거야 하면서 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유 없이 그냥 올랐기 때문에 이유 없이 빠지는 종목들, 선진 이러한 종목들, 세방 이런 종목들이 주가가 급락을 해주는 흐름들. 또 증권주에서는 다올투자증권이 가스랑 뭔 상관이 있어요, 그죠? 이런 종목들 또 선광, 이 물류, 항 이 물류하는 업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좀 악재가 업황에 있진 않죠, 그죠? 그렇다고 뭐 종목에 있지도 않고요. 이게 오늘 딱 보니까 대부분 이런 오늘 하한가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하한가 종목들의 특징이 SG 창고에서 대량 매도가 나와 주었어요. 그러니까 수급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죠? SG 창고를 이용했었던 말 그대로 어떤 세력들, 어떤 큰 손의 이 담보 부족 물량 또는 반대 매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반대 매매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내가 팔기 싫어도 이 담보 비율 때문에 증권사가 주가를 던져버리는 거잖아요. 증권사가 반대 매매를 칠 때는 하한가로 그냥 밀어버립니다. 말 그대로 뭐 10%에 팔고 20%에 팔고 마이너스 20%에 팔고 이런 식으로 호가창에 걸어놓고 파는 게 아니라 반대 매매는 시장가로 던져버려요. 그러니까 주가가 반대 매매가 나오면 주가가 급락을 할 수밖에 없죠. 그죠? 시장가로 던지니까요. 어찌됐든 이런 종목들 뭐 조금 지나고 봐야 알겠지만 무슨 이유인지는 일단 팩트는 SG 창구의 대량 매도가 뭐야 이거 왜 이러는 거야? 지금 이 상황인 것 같아요. 어찌됐든 뭐 가장 논리적으로 맞는 건 일단 반대 매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쪽 하락 특징주 시장에서 이런 것도 있다. 그렇게 간단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하한가 종목이 양시장 통틀어서 8개가 나왔고요. 하락하는 종목들도 2,000개가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반대 매매 흐름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까지 전략 채워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우리 또 이무학 전문가님과 함께 리뷰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들 한번 살펴볼까요? 네, 오늘 일단 태양광 저는 뭐 다른 거 다 좋지만 국내 1위 셀, 또 미국 IRA 보조금 확실하게 챙겨갈 수 있는 하나솔루션, 뭐 부통령까지 하나풀셀 미국 공장 가서 땡큐, 뭐 굿, 뭐 연신 칭찬을 했었던 하나솔루션 좋습니다. 네, 태양광 쪽 오늘 보면 이제 물이 조금 한 곳에서 이제 좀 2차 전지에서 좀 퍼지니까요. 오늘 뭐 풍력주들도 신고가가 나오고 태양광도 뭐 다 같이 뭐 OCI, 뭐 대명에너지, 하나솔루션 같이 올라오는 모습들, 신성ENG 이런 종목들까지도 올라오는 모습들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솔루션 지난번에 말씀 좀 드렸죠. 대기업들은 인적 분할하고 한번 꼭 빠뜨려요. 한번 퐁당 빠뜨렸다가 주가를 움직이는 것들이 많습니다. 뭐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순리 순서대로 뭐 이때 익숙했던 순서
기업 분할 이후 하나갤러리아랑 쪼개서 들어와서 일단 한번 퐁당 빠지셨다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말씀 좀 드렸죠. 이유는 일단 이 태엽 장난감처럼 한번 뒤로 쫙 뺐다가 손을 놓으면 이제 쌩 달려나가는 태엽 모터 장난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 그대로 가는 것 같아요. 하나솔루션 앞으로도 2차전지의 공백 심심치 않게 메꿔줄 종목이고 업황이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메지온이 오늘 주가가 좀 강하네요. 지난번에 좀 말씀드렸지만 바이오주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뭐 바이오와 관련해서 바이오는 그래요. 우리가 뭐 다른 업황, 저도 기업들 탐방 가다 보면 IT 자동차 부품 조금 뻔한 얘기들 우리가 상대평가하면서 어떤 기업과 지금 실적과 재무제표와 숫자를 가지고 물어볼 수 있고 또 그러니까 Q&A를 할 수 있는데 바이오 가면 Q&A가 안 돼요. 그냥 불러주는 대로 적고 오거든요. 잘 모르니까요, 그죠? 그래서 바이오들 주가는 올라가면 되나 보다, 떨어지면 안 되나 보다, 이런 식으로 주가에 우리가 기업의 이 모멘텀을 좀 갖다 붙일 수밖에 없는데 또 올라가니까 또 되나 봅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은 이 모멘텀 자체가 일단 세계 최초 폰탄 이 약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에 또 있었던 약이기 때문에 좋은 흐름들이 나와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암화폐는 지난주에 끝났지만 주가는 오히려 다른 종목들 암화폐 관련해서 빠질 때 주가가 올라오잖아요. 메지온이 약간 좀 주가가 청개구리인 것 같아요. 다른 바이오 갈 때 안 가고 다른 바이오에 밀릴 때 또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흐름도 일단 좀 괜찮은 흐름이고요. 대신에 바이오주들은 무기를 갖고 가야 됩니다. 칼만 쥐고 덤비면 안 돼요. 방패, 항상 매매 기준, 손절 매가를 3%, 5%, 10%든 항상 좀 손절 매가라는 것은 먹을 거에 반 정도 지정하시면 좋아요. 내가 목표 주가가 10%다. 그럼 손절 매가 5%, 내 목표 주가가 20%다. 손절 매가 10%, 내가 상한가 한번 먹어볼랜다. 30%, 손절 매가도 15%, 이런 식으로 손절 매가를 딱 정하셔서 접근하시면 바이오주들 특유의 아주 위험성을 좀 제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좋긴 좋은데요. 항상 좀 손절 매가를 바이오주 메지온뿐만이 아니라 설정하셔서 접근하시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화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한 주가량 좀 올라와준 흐름이었는데요. 앞으로 주가 흐름들 한번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 관련해서 태양광 이슈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메지온 같은 경우에도 오늘 7% 가까운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렇게 바이오주들은 모멘텀이 후행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함께 잡아보고 싶으시다면 저희 노란톡방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무학 전문가님의 노란톡방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를 해드릴게요.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 여러분들의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로 스캔을 하시면 링크가 한 줄 뜹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들어오셔서 좀 더 자세한 대응 전략들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가 공략하는 종목들, 새로운 것들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공략할 수 있는 시그널 어디에 들어오고 있을까요? 네, 좀 안타까운 흐름이긴 합니다만 요새 화장품주들 또 리오프닝 관련주들 조금 움직이려다가 지난주에 이제 이 한중 이 좀 노이즈 발생에 정치 외교적인 노이즈 발생에 주가가 좀 급락해서 아직도 오늘도 또 추가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안타까워요. 주식하다 보면 이런 것들을 좀 영민하게 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일단 주가가 이제 급락해 있는 상황이라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우리는 또 주식을 하다 보면 악재도 악재지만 그거를 또 어떻게든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죠. 약간 미국에서도 좀 너무 좀 오버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미국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중국 반도체 제재를 가했죠. 자, 그러면 중국은 아직 반도체를 자급 생산해서 수요까지 감당할 수 있는 나라는 아닙니다. 그래서 수입을 꼭 해야 되는 단계이긴 한데, 그러면 우리가 수혜를 보겠죠. 미국에서 마이크론에서 물량을 안 되면 우리나라 삼성 하이닉스에서 물량을 될 거다. 그러면 반도체 업황 수혜를 봐야 되는데 미국에서 우리나라한테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압박이 들어왔어요. 니네 마이크론 우리가 물량 안 주는 거 니네 혹시 중국이 손 벌리더라도 니네도 주지 마. 야, 이거는 좀 심하지 않나요, 그죠? 이거 너무 과한 좀
월권이 아닌가 좀 생각이 좀 드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럼 중국도 뭐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중국 조금 전쟁과 관련해서 중국은 말 그대로 자원이 많은 나라잖아요. 뭐 미국도 자원은 많지만 중국에 많이 묻혀 있는 것들, 히토류 이런 것들을 또 자원화 무기화해서 세계 글로벌 기업들을 또 압박할 수 있습니다. 노바텍이 이제 그런 유형이죠. 이 네오디뮴이라는 게 있어요. 히토류와 관련해서 히토류가 한 17개 정도의 광물로 좀 이루어진 건데요. 그중에 이제 네오디뮴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오디뮴이 뭐냐면 자석이에요. 영구 자석입니다. 갈아 끼는 자석이 아니라 이게 어디에 들어가냐면 네오디뮴이 전기차 이 모터에 들어가요. 우리가 이제 화석 연료로 가는 자동차는 이제 엔진이 있죠. 전기차는 엔진이 아니라 이제 모터가 있습니다. 모터를 제어할 수 있는 기술 중에 하나, 자원 중에 하나가 반드시 필요한 게 네오디뮴입니다. 그죠? 말 그대로 네오디뮴이 없으면 전기차 모터를 생산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죠? 전기차 모터가 아시다시피 전기차 배터리가 전기차 생산 원가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2위가 바로 모터입니다. 그래서 이 네오디뮴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뭐 히토류와 관련해서 유니온 머티리얼즈 이러한 그 종목들이 익히 알고 계시지만 네오디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테마는 처음 보는 걸 한번 해보자. 네오디뮴이라는 것도 히토류 광물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일단은 처음 들어가 보셨잖아요. 그죠? 네오디뮴, 전기차 모터에 들어가는 연구 자석이야. 그게 이제 어떤 기업입니까? 노바텍 하나밖에 없습니다. 중국 공장 짓고 중국이 말 그대로 중국이 물량을 안 주더라도 우리나라로 갖고 올 수 있는 이 라인을 만들어 놓은 회사이기 때문에 중국, 미국 그리고 이런 게 깔끔한 관계들에 있을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 예전에 히토류 하면 유니온 관련주였다면 바꿔볼게요. 이제 네오디뮴 노바텍으로 종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중국 관련해서 히토류, 특히나 네오디뮴이 최근 핫했는데요. 관련한 흐름들 짚어주시면서 노바텍 앞으로 공략해볼 지점까지 잡아주셨습니다. 오늘 이무학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히토류와 방산주들 또 앞으로의 태양광 흐름들까지 잡아보고 싶으시다면 저희 노란톡방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로 스캔하시면 링크가 한 줄 뜹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좀 더 자세한 대응 전략들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이 방법이 조금 어렵다라고 하신다면 문자샵 0082번으로 이무학 남겨주시면 입장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최근 서울경제TV 전문가를 사칭하여 불법 영업을 하는 유사 사칭 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료 채팅방을 통한 사칭뿐만 아니라 카카오 채널을 이용한 사칭까지 있어 피해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서울경제TV 소속 전문가의 무료 채팅방은 당사의 TV방송 및 유튜브 콘텐츠와 문자 수신 번호 샵 0081을 통해서만 안내되고 있으며 카카오 채널은 운영을 하지 않고 있으니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의심이 되는 경우 서울경제TV 대표번호로 꼭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경제TV는 당사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유사 사칭 업체의 정보는 관심을 갖지 않으셔야 피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수급 주체별로 어떤 시그널 보내고 있는지 잡아보는 시간 준비를 했습니다. 임상현 전문가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바로 저희가 또 방송 중에 공략했던 종목들 리뷰부터 시작을 해봐야겠죠. 마음 AI입니다. 1월 5일에 공략을 해서 100% 넘는 수익을 냈던 종목인데 오늘 9%가량 상승을 보여주면서 1월부터 만들었던 박스권 상단 부근에 왔거든요. 이후 대응 전략 한번 세워보고요. 덕양산업입니다. 저희가 4월을 맞이하면서 공략했던 종목인데 오늘 또 12% 가까운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두 가지 종목들 한번 리뷰 진행해 볼까요? 예, 자 마음 AI 같은 경우는 사명이 이제 변경이 돼서 이제 마인드랩에서 이제 사명 변경이 돼서 어떤 그 현재 새롭게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이야기를 좀 했을 때 이제 마음 AI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은 모든 인공지능에 대한 플랫폼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디바이스하고 모든 디바이스에도 이제 적용이 되는 로봇에도 적용이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관점에서 현재 마음 AI가 어떤 그 분야별
특화된 직업별 특화된 분야에 대한 AI를 강화시키는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상업화를 하고 가장 어떤 진척이 빠른 어떤 부분이다 아직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 반등이 좀 조졌습니다. 지난 12월에 그 장이 안 좋았을 때도 현재 미국발 호재 때문에 인공지능 계속해서 급등을 좀 해줬던 그런 전례들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 장이 안 좋은 가운데도 연속 이틀 상승을 해주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2단으로 현재 차트를 보시면은 이제 2단으로 좀 상승해주는 이제 오랫동안 한번 상승을 해서 지금은 현재 횡보 등락의 움직임들이 거의 끝나고 이번에 돌파가 되는 2단 상승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마음 AI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린 부분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고점이 돌파되면은 저점에서 보통 이제 더블이 다시 한번 갑니다. 그래서 21,000원대이기 때문에 거의 4만 원 가까이 또 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이런 대장주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 AI 부분들이 다시 한번 1파가 100%가 나왔죠. 그래서 3파도 최소한 그 정도 나오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로봇 그다음에 인공지능 관련된 궁금한 점이 계시면은 아래 노란톡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 가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덕양산업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좀 드렸었는데 일반적으로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20일 보통 추세는 20일 주기마다 20일선마다 튀어가는. 만약에 이제 21선이 깨지게 되면 추세 이탈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이제 부분에서는 이런 것들을 좀 지켜가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던 그런 부분인데 어제 같은 경우는 21선을 살짝 깼습니다. 근데 상승 삿바 출발부터 보면은 살짝 깨진 부분들이 있지만은 전체 이 박스권, 이 하단선이죠. 하단선을 좀 지지를 해주면서 다시 한번 회복을 좀 했기 때문에 현재 미국 관련된 모멘텀도 있고요. 또 덕양산업 같은 경우는 현재 다른 여러 가지 또 호재도 상당히 많이 있다 좀 생각이 되고 이제 대표적으로 보면은 리튬 메탈 그러니까 음극재를 전해액을 현재 어떻게 보면은 리튬 메탈로 현재 바꾸는 부분들의 또 수혜주로서 좀 떠오르는 반고체의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고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2차 전지에 대한 어떤 트렌드에 밝으면은 현재 리튬 메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거고 이에 대한 수혜주이기 때문에 오늘 가장 먼저 좀 튀어 올랐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후발주인 세종산업이나 이런 종목군들 그다음에 이제 미국 방문에 대한 수혜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마음 AI 같은 경우에는 AI 관련해서 정말 폭발적인 시세를 보여줬었는데 최근에 이 빠지는 주가와 반대로 올라주면서 2단 상승, 박스권 돌파 가능하다라는 점들 짚어주셨고요. 미국 방문 관련해서도 덕양산업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매매 전략은 저희가 노란톡방 통해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좀 더 자세한 매매 전략들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의 수급 시그널 바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외국인들의 수급 시그널부터 만나보시죠. 자, 오늘의 외국인들 수급 시그널 들어온 종목은 RFHIC입니다. 자, RFHIC는 5G용 외국인들 이 통신용 장비를 대중화하는 수혜를 보이는 종목인데 오늘 보합권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그동안의 이 시세와는 다르게 3월 급등 이후로 쭉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지금 장대 양봉 절반 부근에 왔기 때문에 우리가 좀 어설프게 배운 그 차트 분석 기법으로서는 지금 한번 공략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오랜만에 방산 관련된 종목들 우리가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볼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방산 관련해서 한번 배워볼까요? 예. 자, RFHIC는 이제 통신 장비 관련된 업체다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5 통신용 관련된 장비 업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관련된 부분들이 케이스, PCB, 광 트랜시버, 필터 이런 부분인데 5G용 통신 장비 중에서 이제 트랜지스터를 만드는 그런 부분에 어떤 핵심 반도체를 가지고 있고요. 물론 이제 자회사는 이제 패키지도 같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RFHIC는 이제 5G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왜 RFHIC가 힘이 없었냐면 기존에 이제 기존의 또 회사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화웨이 부분들에 대한 그 매출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화웨이 제재를 가하면서 통신 보안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매출이 많이 좀 들었던 그런 양상이 좀 많이 있었죠. 그것 때문에 RFHIC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제 고객 다변화를 하면서 또 삼성전자가 또 5G용 어떤 통신기기를 좀 납품을 하고 있죠. 그것 때문에 다시 한번 매출이 살아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RFHIC의 핵심은 뭐냐면은 통신용 장비의 트랜지스터를 만드는데 그에 대한 트랜지스터를 만드는 반도체가 약간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반도체가 아닙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이 반도체를 만들 때는 실리콘을 만듭니다. 실리콘을 만들고 온소기호는 SI에 좀 해당이 되죠. 근데 우리가 고전력 반도체를 만들 때는 실리콘에다가 탄소를 첨가시켜서 탄화규소라고 이제 부릅니다. 이런 부분들이 또는 실리콘 카바이드라고 부르는 부분들에 해당이 되는데 그래서 전력 반도체는 고전력이기 때문에 이런 그 부분 가지고 재료를 가지고 실리콘 어떤 인곳으로부터 기판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관련된 부분에서는 제가 이제 KC라고 종목을 한번 소개를 좀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통신용이나 우주 방산용은 굉장히 튼튼해야 되기 때문에 SIC 위에다가 질화 갈륨, 그러니까 GAN을 읽어보면은 현재 질소 플러스 갈륨인데 질화 갈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GAN 반도체 부분들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핸드폰이라는 것은 3, 4년만 쓰면은 잘 안 되면은 배터리가 안 되면 새로 교체하잖아요. 근데 현재 수십억짜리 탱크, 수백짜리 비행기 같은 경우에 잘 안 되네. 교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수십 년씩 가야 되고 막 20년 이상씩 가야 되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특별한 것이 필요한데 바로 그 저궤도 위성이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고전력에 해당이 되는 급속 충전기가 발생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전망이 굉장히 밝다.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현재 RFHIC의 또 공급망 보면은 SiC 반도체는 일반적인 실리콘 인곳이 아닌 부분들의 SiC 전문은 현재 SK 실트론에서 공급을 해주고 있고요. SIC 쪽은 예스파워 현재 테크닉스 그다음에 RFHIC에서 전문적으로 이걸 제조를 합니다. 지금까지는 해외에서 그 뭐 SIC나 뭐 이런 것 재료를 반도체 기판이나 이런 걸 가져다가 이제 만들었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앞으로는 조인트 벤처를 SK에서 그다음에 S파워 테크닉스하고 RFHIC하고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서 이걸 이제 공급하는 사업을 좀 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SK 자회사뿐만 아니라 LG 쪽으로도 납품되기 때문에 성장성은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 화웨이 제재에 대한 수혜주로서 미국의 이제 국산 통신 장비 업체 수혜주로서 떠오를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RFHIC가 한 번은 떠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은 한 번 크게 상승을 해줬다가 21선이 깨졌는데 보통 바닥권에서 일어난 것은 절반까지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등락을 보여주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지 않겠느냐 나름대로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RFHIC 부분들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방문 수혜주도일 수도 있고요. 또 미국의 통신장비 국산화의 수혜주도 떠오를 수도 있고 그다음에 고전력 부분 현재 급속 충전 그다음에 방산에 대한 어떤 현재 부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질화갈륨 반도체 부분들이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수혜주로 떠오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앞으로 이 방미 관련해서도 반도체와 전방 산업까지 여러 가지 카테고리로 묶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었고요. 이어서 기관들의 수급 시그널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기관들의 수급 시그널 들어온 종목은 바로 OCI입니다. 인적 분할 그리고 지주회사로 바뀌는 그런 이슈가 있는 종목인데요. 4월 들어오면서 쭉쭉 올랐고 오늘도 좀 상승부를 켜주고 있습니다. 계속적인 상승 이후에 지금 현재 미래에셋증권도 목표 주가를 16만 6천 원으로 전보다 47%가량 올라
올려서 리포트를 냈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성을 좋게 보는 그런 기업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일단 OCI라는 기업 자체가 좀 생소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예. 어떤 기업일까요? 자, OCI 부분들은 예전부터 이제 태양광 어떤 부분들을 이제 실리콘을 생산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이 좀 알려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인적 분할을 통해서 두 개의 회사로 갈라집니다. 네, 그래서 전속회사인 OCI 홀딩스 기존하고 또 OCI도 지분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몇 대 뭐 6대 3, 7대 3 비슷하게 이렇게 분할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기존의 전속 홀딩스에서는 미국에 대한 어떤 그 에너지 사업 부분이라든가 도시개발이라 이런 것들을 전문으로 하고 기존에 새롭게 인적 분할된 OCI 같은 경우는 기존의 배직 케미칼이라든가 카본 케미칼 이런 그 사업들을 기존에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러면서 수직 계열화를 완성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OCI 부분들의 어떤 성장성들은 밝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왜 우리가 OCI를 주목해 줘야 되냐면은 미국의 이제 현재 그 이제 IRA 법안이나 유럽에 대한 어떤 그 현재 법안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중국에 대한 원자재를 견제하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OCI 같은 경우는 실제 중국에서 태양광 쪽으로 미국에 진출하지 못한 것은 중국산 폴리실리콘을 쓰게 되면은 현재 제재를 받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제재 사항 때문에 쓰지는 못하고 중국에서 생산한 폴리실리콘은 현재 중국 자체에서만 소화를 하고 해외나 이런 데서는 좀 타격을 받기 때문에 현재 가격을 보시면 알겠지만 중국산 폴리실리콘은 최근에 이제 급락을 좀 했죠. 가격 회복이 안 되는데 비중국에서 하는 폴리실리콘은 굉장히 버텨지면서 오히려 더 올라가려고 하는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OCI 같은 경우는 비중국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는 업체 중에 현재 2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OCI하고 독일 업체가 있는데 그런 동남아시아의 생산 개파를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앞으로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고 또 미국 어떤 진출의 또 교두보 역할을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OCI가 폴리실리콘 인곳 이게 그 부분들을 비롯해서 어떤 셀 만들기 전에 기판 부분까지 생산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성장성들은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차트는 좀 현재 이격이 높기 때문에 사실은 매수 시점은 조금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격이 좀 낮아지는 부분들이 좀 있거나 또는 석유민수 운봉이 있거나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매수를 하시더라도 추가 매수 여유를 가지고 이제 대응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다만 태양광 기관의 수급이 워낙 좋기 때문에 또 꾸준하게 또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의외로 그런 약간 애매한 상황이지만은 기관의 수급주이기 때문에 이런 후발적인 OCI 말고 후발적인 태양광 쪽 관련된 종목군들도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태양광 관련해서 OCI 살펴봤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이격이 다소 높기 때문에 앞으로 좀 당장 매수보다는 눌림 먹도는 속임수 음봉을 함께 잡아보시는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차트상의 수급 시그널도 확인해 보시죠. 자, 차트상의 수급 시그널 들어온 오늘의 종목 바로 KC 코트렐입니다. 자, 탈황 폐촉매에서 이제는 반야둠 재생산 기술을 하는 특화된 기업인데요. 지난주 급등 이후로 오늘 상한가에 도전을 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에 좀 종목을 선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11시 방송인 게 좀 아쉽긴 한데요. 오늘 25%가량 상승이 나왔었고 일단은 이후 대응 전략들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세워보겠습니다. 어떤 전략 세워볼까요? 예, KC 코트렐은 왜 20% 넘게 가는 거를 했느냐 좀 하시는데 보통 전날 많이 뽑기 때문에 네. 제가 좀 이런 좀 당황스럽습니다. 근데 하루 전날 했으면 좋겠는데 왜 제가 그 이게 리튬 전지에 대한 기술적 트렌드 이런 부분들을 계속 선행학습하냐면은 이 흐름들을 좀 알아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배웠던 부분들은 양극재는 현재 NCM 부분들이 1대 1대1에서 현재 니켈을 강화하는 그런 부분이죠. 60%, 70% 또는 80%까지 지금은 90%까지 구반반까지죠.
현재 부분들이 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트렌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응급제도 마찬가지 흑연에서 실리콘 응급제 이렇게 좀 해서 관련된 부분에서는 다 전부 다 관련된 부분에서는 다 그 종목들이 적중을 했죠. 전해질도 그러고 분리막도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다음 장 넘겨보시면 알겠지만은 양극재에 다양한 변화들이 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NCM에다가 알루미늄을 첨가하는 부분들, 제가 코이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력을 증강한 그런 부분의 트렌드이기 때문에 분명히 좀 뜰 거다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입자재로는 에코프로 BM이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 BM이 탁월하게 올라가는 어떤 측면도 있고요. 단결정 양극재 기술도 있고 또 코발트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코발트를 빼고 그다음에 현재 망간을 넣자. 리튬 망간. 그래서 망간 관련된 종목군도 태경사람이나 이런 것도 다 날아갔잖아요. 이런 트렌드에 밝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새로운 트렌드가 뭐냐? 다음 장 넘겨보시면 알겠지만은 리튬 너무 비싸고 잘 안 돼. 4년이면은 충전 수요가 넘쳐난다는데 그게 말이 안 되지. 10년, 20년 영구적으로 써야지. 어떻게 보면 폐배터리가 5년 만에 한 번씩 나오냐. 그 말이 안 된다 하면서 새로운 아예 리튬을 바꾸고 바나듐 하나만 가지고 배터리를 만들자 하는 것들이 기술적인 것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고 또 전력 저장 장치 ESS에서는 이미 상용화를 이제 시작을 하고 있고 롯데에서는 바나듐을 투자를 하고 있고 이걸 전기차에서 상용화를 하는 것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선 같은 경우도 바나듐 이용으로 하는 전기 추진선도 생산하고 있는데 기술적인 내용들을 보면은 바나듐 전지 부분들이 다음 장 넘겨보시면 알겠지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양극 전해질을 현재 바나듐을 타는 음극 전해질이 있고 양극 전해질이 있죠. 근데 전해질이 바깥에 있기 때문에 충돌 위험이 없고 이걸 펌프를 통해서 현재 바나듐 이온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걸 이제 전력을 생산하기 때문에 화재 위험이 아예 제로에 가깝습니다. 이런 방식이 하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 양극재 통, 음극재 통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덩치가 커요. 그래서 ESS만 적용이 되는데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러지 않고 똑같이 물에다가 현재 전지막, 분리막하고 바나듐만 왔다 갔다 하면 되지 않겠느냐. 요거를 기술적으로 약간 상용화 단계에 어느 정도 금방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전기차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혁신적인, 혁명적인 어떤 흐름들이 나와줄 수 있는데 그 방식이 이제 VIB 방식이라고 합니다.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관련된 종목군들이 롯데케미칼에서 바나듐을 생산하고 있고요. 또 현재 그 바나듐 전력을 생산하고 이제 바나듐 전지를 최초로 상용화하는 업체 스탠다드 에너지에 지분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바나듐을 제조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 이지, 그다음에 유니온, KC코트렐 이런 누리플랫, 한창산업도 오늘 급등을 해줬는데 바나듐은 실질적으로 이런 바나듐 전지에도 쓰이지만은 또 그 4차 산업의 철강 소재로도 쓰이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은 현재 KC코트렐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자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핵심적으로 꽂는 것은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은 알겠지만은 분진 설비, 가스 설비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탈황 설비 과정에서 바나듐을 추출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KC코트렐을 탑으로 꼽았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상승과 조정이 있고 상승하다 오늘 크게 상승이기 때문에 이격이 하루 이틀 정도 조정이 되면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최근에 리튬이 굉장히 핫했는데 리튬에 대항해서 이제는 바나듐 전지가 떠오르고 있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이어서 이 차트 전략 좀 더 자세히 세워보고 싶으시다면 저희 노란톡방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 여러분들의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로 스캔을 하시고요. 링크 클릭하시고 1234 입장코드 누르고 들어오시면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투자 조언일 뿐입니다. 상승률과 같이 상승 하락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저희 당사를 사칭한 피해도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